이 과정중심 연수, 과정중심 평가 연수의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교육부 연구원이 아니고요, 교사입니다. 근데 올해 2월에 겨울 방학 때죠. 겨울 방학에 과정중심 전달 연수 몇 명이 선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2박 3일 동안 과정중심 평가 이렇게 배워서 전달해라 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여기 호텔을 강동당에서 막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가려는 목표는 첫 번째 뭐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 2, 3기였고 내년에도 계속 오늘 안 들으신 분은 내년에 또 2기, 3기 들어요. 왜 뭐지? 그래서 나 먼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갔고요. 가서 반응은 2박 3일 내내 교육부랑 싸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본 거라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하고 맞지 않아서 저만 싸운 게 아니라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교육부 상대로 다투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라. 지금 현장에 와닿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심한 반대를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전달할 건데까지 해갖고 나왔어야 돼요. 체육과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기술과고, 무술과고 다 역사과고 8도에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과정중심 평가가 전달되게 생겼어요. 전혀 다른 과정중심 평가들이 전달되겠구나. 그러면 한번 이론은 들었는데 직접 해보자 해갖고 올 3월부터 우리 교육과 협의를 해서 학교 안 교원 공동체를 구성해서 과정중심 평가를 한 학기 뭔가를 해보자 해갖고 2종목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내가 전달해야겠다. 해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 전달하면은 제가 되게 체육 되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체육 교육을 진짜 잘못 와전돼서 이상하게 되겠다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과정중심 평가 이해를 할 거예요. 개념 원격 연수 솔직히 듣고 오신 분 클릭만 하신 분 내리고 그쵸. 그러면은 예상한 바대로 잘 안 됐더라고요. 저도 원격 연수 많이 해봤지만 빨리 넘기고 그렇게 돼요. 괜찮습니다. 개념을 살짝 이만한 책을 두세 장에 압축했으니까요. 살짝 짚어보고요. 그리고 사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건데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 모둠 이렇게 짜놓은 게요. 그 모둠에서 한 종목 과정중심 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평가도. 그래서 우리 조만 갖고 있어야지 아니죠. 여기 와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발표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중국에는 2학기부터 현장 적용하는 게 이 강의의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만들었고요. 제 자료들 다 올려놨고요. 다음 주에 아마 평가 도구를 개발 완료될 거예요. 오늘은 이쯤까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역할도 분배하고 누가 발표할 건지 어떤 자료 있는지 어떤 수업 사례들이 있는지 공유하고 싶은 거 그거를 오늘 이해한 과정중심의 탄을 어떻게 씌울 건지를 해서 발표하면요 6개의 종목이 나오죠. 제가 한 2종목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8개 종목이 나오죠. 제가 강서양천, 송파강동 그리고 어디가 청동광진 다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다 받아볼게요. 그러면 8개씩 4개 걸치면 한 30개 종목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든든한 자산을 가지고 그거에서 내 취향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를 내드릴게요. 그 연수 자료에 과정중심 평가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 수집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가 과정중심 평가래요.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과정중심 평가는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단어 3가지, 키워드 3가지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퀴즈가 하려고 했는데 과정중심 평가란 그 많은 거를 이렇게 정의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성취 기준에 기반해야 되는구나. 성취 기준에 기반. 교과 수준의 성취 기준에 기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각도로 애들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해버리는 거. 다각도 수집. 세 번째는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나중에 지금 여러분 막 입력하고 있는 특기적성 쫑알쫑알 막 이렇게 쓰는 거, 그것도 피드백이고요. 수업 중, 과정 중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피드백도 피드백이 될 것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가요. 이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표를 갖고 와봤는데요. 평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되게 거부감이 느껴졌던 것은 고려시대 과거제도 이후 천년을 지배했던 이런 선발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선발제도에서 너무 획기적으로 탈바꿈 변화가 너무 컸죠. 과정 중심 평가를 하라니까 그 결과에만 선발을 위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고요. 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 이거 근데 새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교수 평기 일체화, 가르친 거 기록하고 평가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해라, 이런 거 우리 늘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안 가르친 부분을 평가하거나 이런 분은 어떤 교과든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친 데서 분명히 평가를 해요. 제가 이제 직접 과정중심 평가를 해봐야지 하고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요시하고 가르쳤는데 평가 안 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성, 스포츠맨십, 나 체육을 통해서 내 역량 기를 거야 라고 되게 중요시를 했는데 몇 시간 떠들거리는데 딱히 객관적인 측정이 애매하고 그래서 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안 가르친 거 평가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르쳤는데 평가를 안 한 부분은 많이 있었더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결과 중심 평가와 좀 대비된다는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 말 그대로 결과만 일회성 평가, 우리가 어떤 평가, 우리가 아니고 나는 어떤 평가를 그동안 해왔냐면 학부모가 민원될 수 없는,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측정이 용이한 기능 위주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걸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정 중에는요, 딱 한 번으로 다 관찰되어지지 않잖아요. 2015 개정교육까지 나온 모든 역량, 인성 이런 거 늘 봐오고, 아, 너 정말 훌륭해, 너 못했어, 막 이렇게 구두론 해왔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비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과정 중심 평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기존 평가의 단점은 뭐가 있는지 포스트잇에 그냥 막 써서 툭툭툭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은 기존 평가의 단점, 내가 생각하는 포스트잇에 각자 의견을 막 붙여서 좀 정리가 돼서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이나 다음 시간 올 때 갤러리로 이렇게 쭉 보서, 아, 저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지금 한 3분 드려볼게요. 포스트잇을 나눠드리고, 나는 기존 평가, 내 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과정 중심이라는 걸로 어떻게 보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기준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막 제가 띄워보기도 했거든요. 200m 뭐 제가 띄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애들이 왜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래서 왜 저희 남자애들은 애들 좀 이제 강남에 있으니까 나오지 않게끔 계속 평가를 하다 보고 이렇게 좀 항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학부모 나중에 그 있잖아요. 나중에 평가, 교사 평가인데 서울 문학여중 교사 하정민입니다. 저희는 저희 이름을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그 구성에서 아이시스조입니다. 네, 저희도 앞선 저들과 겹치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평가를 위한 평가, 그리고 인성 부분에 좀 공감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반면
우리는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가는데 마지막 받는 결과는 뭐 D, E, F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학생의 노력에 비해서 처음과 많이 끝에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받는 평가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객관적이다 해서 이런 학생의 발전과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그 공감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의 인성이나 정의적인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맨십 이런 예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인성 부분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 조에도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스포츠 매너를 평가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들었더니 잘해주십니다. 이런 평가 전문가가 되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항상도도 다 지금 문제점이다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어떤 스포츠맨십도 어떻게 평가해서 평가 도구의 부재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평가를 잘 해내는 거. 좀 최소한 체육 교과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정체성 위주로 해야 될 때는 다시 원위치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래서 체육교육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체력이 국력이다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질서의식 3차 교육까지인가요? 질서교육 이런 것도 이제 체육교육과에 한 꼭지가 있어서 그때 잔재로 아직까지도 뭐 줄 세우는 거 체육 선생님 시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딱 뭘 어떻게 해라라고 규정되어진 바는 뭘 아예 대놓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통해서 진짜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핵심 역량, 니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필요한 역량들을 가르쳐라라는 게 참 교육 과정의 주 키워드죠. 그러니까 드립을 못 한다고 사는데 애들이 나중에 안 행복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슛을 골밑이 들렀다고 안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건 교육과정에 나온 건데 건강 영역에서 자기 존중, 자기 조절, 자율성, 용기, 인내심, 절제, 팀워크, 페어플레이, 운동기술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없는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제 역할 공부에서 못 해내고 그럼 우리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저런 거를 가르치는 건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이런 거를 다각도로 수집하래요. 그랬더니 변질돼서 간접 취업이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하나로 교육과정을 까는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야 팀틀하고 씻어라 뭐 해라 너의 문장력을 보자 너의 뭐 어떤 느낌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변질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는 정해졌어요? 역량, 인성 이런 거 가르쳐야지. 어떻게? 신청할 때 점수가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직접 체험이 간접 체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교시 오리엔테이션 딱 하고 지금 2학기 방학을 앞둔 상태에서 3학년은 단 한 번도 교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요. 1학년은 딱 한 번 전략지 짤 때 그때 한 번만 교실 들어가고요.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제가 어떤 사명감까지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없는데 요즘은 일단 아이들이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학생 때는 잊지도 않았던 단어들 ADHD 분노조절장애 요즘 막 뉴스 보면은 보복운전 장난 아니고요.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 쫓아가서 연상 뿌리고요. 그 순간에 분노조절 못해요. 지금 방금 국위대회 끝나고 오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 분노 조절이에요. 체육은요 정말 분노할 수 있게 만들어요.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얌전한 전교 1등짜리도 욕을 해버려요. 순간 감정에 너무너무 충실해요 우리 아이들. 그게 왜일까? 우리 스포츠 클럽 그 교육과정대 스포츠 클럽 언제 나왔죠? 2012년인가요? 그때가 학교 폭력 막 맥시멈 치고 갑자기 2학기 때부터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죠? 갑자기 9월달에 예산 주면서 스포츠클럽 운영해라. 왜였죠?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 그 처방이 대두된 건데 우리 아이들 신체활동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신체활동 부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없냐면은 저희 딸이 고3을 지나 재수를 하는데
하루 종일 행동동선, 우리 그 중학교 아이들 하루 종일 행동동선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식탁에서 밥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 와서 8시간을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2-3시간 앉아있을 건데 걔네들 8시간 매일 그렇게 앉아있어요. 6년, 9년을.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또 식탁에서 밥 먹어요. 행동동선이에요. 밥 먹으면 뭐 할까요? 엄마 학원 가요. 학원 가서 또 밤 10시, 11시까지 또 이러고 있어요. 뭐 언제 쓰죠? 안 써요. 못 써요. 고3이나 되면요. 아예 실어다 날라줬습니다. 저는. 시간 아껴준다고 실어다 날라줘요. 애들요? 그럼 너네들 여가 시간 나면 뭐하니? 뭐하니? 뭐 할 것 같아? 저는 첫 교시 오리엔테이션 때 애들 뭐 노나 다 물어보거든요. 남자 뭐 했을까요? PC방 가죠. 핸드폰 게임을 해요. 이 움직임이 얘네들의 전부입니다. 이 움직임. 여자도 PC방 많이 가더라고요. 노래방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전부예요. 그럼 몸은 어디다 쓰죠? 어떤 책을 봤더니 장식용으로 전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성형 천국이기도 하고 몸짱, 건강하려고 몸짱이 되진 않더라고요. 식스팩, 장식용이에요. 보여주려는 몸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화장 겁나게 잘하죠. 왜? 우리 몸은 이제 장식용이니까. 계란을 마트에 가서 사러 갔더니 가격이 다 달라요. 왜 다른가 했더니 원산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탁 풀어놓고 양계장을 한번 가봤는데 요만한데 너댓말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고개도 잘 못 돌리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알만 낳고 죽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학교 보면 닭장 같지 않나요? 교실 닭장에서 꼼짝 못하게 자기 책상에서 못 움직이게 좀만 삐뚤어져 야! 떨어져! 맞잖아요. 요 손가락 움직임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그 계란 성분이 다르대요. 방목해서 키운 계란이랑 성분이 다른 거죠. 우리 아이들 그 동의보감 보면은 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가 10대가. 근데 그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은 안으로 들어요. 그 에너지 방에 안으로 향하면은 그게 자기 학대, 우울증. 열심히 뛰놀아내 치고 우울증 없습니다. 꼭 우울하고 다 자기 파멸, 자기 자살 충동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잘못 표출되면은 타인에 대한 분노, 공격, 학교 폭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 진짜 많이 시켜야겠다. 체육이라도. 그래서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역량, 인성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자. 어떤 슈팅, 개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아마 2015 교정 교육장도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주일에 몇 번씩 데리고 나가서 그걸 조깅시키고 덕분에 자기도 운동하고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 걔한테도 적용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적용합니다. 근데 체육 시간에 우리가 과정중심평가를 다각도로 수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시도 쓰게 하고 막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활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 절차,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한다. 과정중심평가,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 평가 연계시켜서 교수학습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스텝 1 목표 설정해보자. 내가 수업을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를 막 나열했어요. 2번째, 그 목표랑 비슷한 성취 기준은 뭐가 있을까 하고 뒤에 첨부를 해놨거든요. 성취 기준을 막 찾아냈어요. 요거 좀 비슷하다. 요거 좀 비슷하다. 그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3번째,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 아까 말했던 어떤 성별의 차, 기능의 차, 향상도의 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다각도로 어떻게 수집하지? 일회성 평가라기보다도 어떻게 다각도로 수집하지? 인성도 보고, 뭣도 보고 어떻게 볼까?를 고민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할 건데, 어떻게 특기 작성 써줄 건데,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평가 사례를 저희 학교에서 운영했던 평가 사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 가서 적용을 하잖아요. 저희는 제일 첨예하게 싸웠습니다. 교육부 연구원들이랑 이거 안 될걸? 평가 사례고 뭐 제작도 하고 그럴 건데 이거 어차피 우리 학교 가면 안 돼.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이거 당장 이거 뭐 해서 학교에 적용 2학기 때 적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마주칠 장애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조언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나지 않으셨어요? 계획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바로 2, 3학년 애들한테 점수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태도가 이러지 좋아해? 여기서 오는 또 이거 이외에는 생각을 뭘 하나 안 들어간다. 그럼 저는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이제 몸 힘들 때는 배우시는 휴식을 좀 애들이 원하는 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피부라나 몸을 좀 애들이 그게 노력이는데 한 번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편하고 자기가 이게 내가 이런 걸 개념으로만 배우니까 아이들 그냥 놀고 몸에 그냥 행복한 조립하려고 해도 뭔가 그림을 보고 하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휴가를 실제 하면서 느꼈어요. 어렵지 않나. 이런 보면 나가는데 저는 오히려 학생들은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학교 맞게 장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6조는 어떤 부분이죠? 네, 저희도 앞에 조원들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기자재나 환경 같은 문제가 좀 있고 또 시간과 장소의 장비 부족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변화, 성장 거기에 관한 피드백을 주는 건데 평가는 결국 A, B, C, D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학급에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타협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질문들을 교육부에 똑같은 내용들을 막 하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든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거 불가능하다. 학급수 인원수를 더 줄여라. 그러면 하겠다. 어떻게 일일이 다 보냐. 뭐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축구공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 안하공 했어요. 안하공 수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목적은 뭐 포지션이었어 하고 맨 마지막에 모여서 포지션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뭐한 사람 뭐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발표한 사람 체크만 해주시면 선배님 뭐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모아서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되니까 교사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구인타당도 딱 용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 용기라고 해. 그거의 성취 기준은 명확하게 이렇게 해. 못해요. 그거 쓰면 논문 박사학위 따요. 그죠? 근데 못한다고 중요한데 안 할 건가?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만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과연 변화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볼 부분인데 생각만 해서는 고민 잘 안 되고 직접 해보면은 요 정도까지 변화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타당하다고 보는구나. 아이들도 별 거부감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학부모 객관도가요 되게 웃긴 게 제목 되게 웃깁니다. 첫 제목 보면요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예요. 아주 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별 평가 따로 됩니다. 걸터 맡았는데도요 1학년은 여기 3개 반 맡았는데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천년을 지배한 우리 입시제도, 과거제도에 익숙한 우리 학부모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얘는 나옵니다. 객관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전에는 태권도 즉 나 혼자면 상관없는 데잖아요. 한 학년 내가 아도치면 상관없는데 걸터만 탔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교 3학 3개 학년인데 3명이야. 24시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혼자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학교에 작년에 딱 왔더니 교육교사가 4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된다고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 갑자기 샤워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갖고 여기 최우 선생님 우리 같은 식구인데 한번 보이죠? 처음 와놓고 그래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해서 작년부터 한 건데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학교가 운영되면은 그렇게 틀이 잡힌 학교 가면 나 좀 편하겠다고 학교 옮겨도 라는 생각으로 1학년을 체육 A, B로 나눕니다.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리고 2학년을 체육 A, B로 나눕니다.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학년을 A, B로 나눕니다. 이 생각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과정을 이 학교 어떻게 하나 쭉 봤더니 국어 A, B가 있고요. 뭐 수학 A, B가 있고 막 이래요. 뭐 어떤 글쓰기는 뭐 A가 가지고 뭐 표현은 이게 B가 가신데 체육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학교 이제 무용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첫 만남에 저는 무용 전공을 살리고 싶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기 주태훈 선생님입니다. 주태훈 선생님 2학년 아도 치세요. 16시간 주태훈 선생님. 이회쌤 1학년 아도 치세요. 16시간. 저는 3학년 아도 칠게요. 16시간. 무용을 전공 살리고 싶다고요. 2개 2, 3학년 무용 가르치세요. 16시간. 이렇게 했어요. 1학년은요 8개 반인데 2개 반씩 다 나눕시다.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놓고 뭐 했냐면요 우리 교과 협의 어떻게든 하잖아요. 하는데 아무 지원 못 받잖아요. 근데 교원학습 공동체니까 돈도 준대요. 우리 시간 없잖아요. 업무하는데 뭐 이걸 또 추가로 따로 모여서 수업을 짜고 막 하냐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근데 평가 기준 맞추고 뭐 대화를 해요. 열심히 돈 받고 하자. 협의비 받고 하자. 그래서 학교한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요거 직무연수를 신청했어요. 직무연수를 했더니 30시간 인정해줘요. 근데 저희가 이걸 위해서 따로 막 모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스포츠 클럽 다 운영되잖아요. 그 시간에 다 쉬어. 운동장도 없이 다 쉬어요. 그때 잠깐 모여서 한 학기에 한 종목 이러면 한 17차시 나와요. 1학년 한 학기 17차시 나와요. 그럼 17차시에 대한 한 종목을 다 같이 공동 연구 좀 해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킴볼을 주제로 과정중심평가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막 해봤어요. 그 다음 학기에는 플로어볼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우리 교과 협의하고 막 평가 기준 맞추고 하는 대화 내용들을 그냥 모았어요. 따로 시간 안 들였어요. 직무연수 30시간 공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쁜데 연수도 따로 들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이런 연수 오는 것도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30시간 공짜로 벌고 협의회비 공짜로 돈 받고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걸로 저희 외장하드 다 나눠갖고 거기에다 우리 수업자료 서로가 모은 것들 다 담아서 서로 갖고 그리고 술도 먹고 결국에 추가 시간 내서 이렇게 모여서 하면 욕먹고요. 술자리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수 분배 문제, 동료 교사가 걸터맞는 문제, 그리고 시간, 교원학습 공동체, 그리고 멘토멘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멘토멘티 학교 안에서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멘토예요. 예배 선생님 멘토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그거 하거든요. 교원학습 공동체 이거 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교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교과 협의를 하는 건데 대충 하거나 누가 교과부장이 다 땜빵해서 그냥 대충 하거나 하죠. 그죠? 어차피 하는 거 그래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거라도. 사실 교과 협의를 한 거예요. 교과 협의. 했어야 했던 걸 그동안 제대로 안 하고 조직적으로 안 하던 걸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 받고요, 시간 받고요, 그 멘토멘티한데요, 1회당 5만 원 줘요. 그거를 열심히 놀고 있어요. 매번 물론 유의미한 자료가 오가고 티칭이 이루어지죠. 플러스 동료 장악. 우리 뭐 카메라로 찍어놓고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 수업 시간에 누가 들어오나요? 우리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라도 하자. 동료 장악 들어갔어요. 우리 다 서로. 그래서 수업 봐주고 어차피 해야 될 거를 한 것뿐인데 동료 장악 시수를 교원학습 공동체 시수를 넣었어요. 다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회포 풀면서 네 수업 어쨌더라 다음에 평가 기준이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애들 반응이 이렇던데 서로 봐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관계 없죠. 동료가 어차피 다 하죠. 교과협의 어차피 다 하죠. 탈만 요거 쓰인 거예요. 학교 공동체 합니다. 멘토멘티 합니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따로 추가로 더 뭔가 한 거 없고요. 추가로 뭔가 더 한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 나누시고요. 화장실 그리고 다가 필요하신 분 나누시고 그리고 저희 교원학습 공동체 어떻게 한 학기 동안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2교시 갖도록 하겠습니다.